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불마켓입니다. 네, 경기방어주 시리즈가 벌써 몇 번째죠? 다섯 번째인가요? 네, 이때까지 커버한 기업들로 여러분들이 성투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2, 3개월 뒤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웃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커버하는 기업은 현대홈쇼핑입니다. 네, 홈쇼핑 업계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분석하기가 더 재밌는 기업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또 메시지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매출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만 보시면 이 홈쇼핑 쪽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렌탈 판매가 5%, 건축자재가 나머지 4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영업이익을 보시죠. 영업이익에서는 오히려 건축자재 쪽이 매출액 비중과는 다르게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홈쇼핑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렌탈 쪽 매출은 자회사인 이 현대 렌탈케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자재는 이 현대 LNC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HCN, 한섬까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비영업 손익에서 지분법 손익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자회사들이죠. 네, 매출 구성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현대홈쇼핑 분석 영상과는 다르게 자회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이유는 제 영상은 다른 분석 영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이제 어닝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네, 딱 보시면 역시 경기방어주다라는 생각이 들죠. 영업이익 보시면 이렇게 꾸준할 수가 없어요. 뭐 당기순익 쪽이 영업이익이랑 다른 거는 이제 자회사 쪽에서 이제 사고가 터지면 이렇게 뭐 안 좋게도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현대홈쇼핑만 딱 떼어놓고 보시면 네, 정말 꾸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제로 매출액을 보시면 2010년 때부터 2020년까지 거의 3, 4배, 4배 정도가 올랐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 현대홈쇼핑 쪽에서 발생하는 그 별도 기준으로 매출을 보시면 거의 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 2배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이렇게 4배까지 오른 이유가 뭐냐면, 자회사, 현대 LNC와 렌탈케어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뻥튀기가 되었죠. 흔히들 이거 보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현대홈쇼핑의 영업이익률이 엄청 떨어져서 매출액이 4배가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그대로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엉터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도 또 재미있는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좀 웃겨요. 분명 영업이익은 정말 평탄한데 아니 분명 주가는 이 회사의 이익의 함수인데 왜 이렇게 대이로 꽂냐. 네, 좀 당황스럽긴 하죠. 저도 봤을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투자 전략을 짜고 일단 기업을 뽑아서 그걸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냥 하락만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게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반, 호기심 반 이렇게 분석을 시작을 했었고요.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 어닝이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리꽂는 건 어떤 의미죠? 미래 EPS가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 때문이죠. 근데 이때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거는 어닝을 보시면 2013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거의 2배가 됐죠. 이런 독특한 이슈로 증가를 했다 손 치고 사실 나머지는 사실 이때 주가는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이 내리꼬는 게 왜 이런지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하방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홈쇼핑의 시가총액은 7,80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간단하게 보시죠. 이게 자산 계정이고 이게 부채 계정입니다. 부채 총계를 보시면 2,730억 정도이고 유동자산 보시면 6,100억 원 정도 되죠. 네, 딱 봐도 이제 유동자산만 현금화를 해도 부채를 모두 다 상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산 보시면은 이 관계기업 투자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의 계정을 보시면요. 이 부분이 벌써 1조 원 정도 돼요. 뭐 양도세 고려해도 8천억 원 하면은 벌써부터 시가총액을 넘어버리죠. 네, 그래서 사실
다른 계정 볼 필요도 없고, 네, 이미 현대홈쇼핑은 하방을 뚫어버린 기업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투자자들은 대체 왜 이렇게 저렴이 현대홈쇼핑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걸까요? 네, 제가 여러 기사들과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모두 정독을 하고 파악한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는 어땠냐면 기존에 홈쇼핑만 하던 현대홈쇼핑의 시장을 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카카오 쇼핑 라이브,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다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2020년도에는 굉장히 작은 수준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이 홈쇼핑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심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티커머스 시장인데요. 티커머스 시장에 꽉 자리 잡아서 이제 얘네들이 또 현대홈 쇼핑의 어닝을 갉아먹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대홈 쇼핑은 TV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홈쇼핑에서 굉장히 그 자리를 잘 잡고 있던 그런 홈쇼핑 회사인데요. 이제 왼쪽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오른쪽에서는 티커머스가 이제 양옆에서 못 살겠구는 그런 구도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현대홈 쇼핑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이 바로 2020년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티커머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현대홈 쇼핑의 방송을 보시면은 한 1시간 동안 뭐 가방이나 옷 같은 거 들고 나와서 생방송으로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죠. 근데 티커머스는 뭐냐면 이 T는 결국에는 TV 커머스인데요. 여기서는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된 방송을 이제 한 채널에서 계속해서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티커머스의 전략은 뭐냐면 미리 어떤 상품에 대한 판매 방송을 다 녹화를 해놓고 이제 트렌드가 만약에 이미 찍어놓은 제품으로 말이 흘러갈 경우에 이 녹화 방송을 그냥 틀어버리면은 이제 매출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생방송을 하는 현대홈 쇼핑 입장에서는 트렌드에 조금 더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홈 쇼핑은 그래도 라이브 커머스도 하면서 티커머스도 진입을 하면서 길게 보면은 또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를 하긴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티커머스에 대한 내용인데 일시정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걸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제가 이 기사들을 다 읽어보면서 느꼈는데 네, 홈쇼핑 산업 자체가 굉장히 2020년에는 어땠죠? 왼쪽에서 지고 오른쪽에서 지고 근데 2021년엔 뭐냐면 게다가 갑질도 당하고 누구한테? IPTV 사업자들한테. 네, 기존에는 케이블 TV 그러니까 유선 방송을 하는 이 SO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SO 회사들한테 송출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줬는데 이제 IPTV 쪽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 IPTV 회사한테 송출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첫 2조가 돌파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냐면 홈쇼핑 회사들의 전체 매출의 5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거는 근 5년 동안 매년 39%가 증가한 수치라서 홈쇼핑 업계가 망할 거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데 굉장히 충분한 그런 기사들이죠. 네, 그래서 뭐냐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안 좋은 기사들만 막 나왔고 오히려 매년 악화되는 그런 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홈 쇼핑 분석하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돌았냐면요.